자료를 한번 보시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해서는 뭐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석유공사에서는 물론 건수는 노무현 정부 더 많습니다만 투자액에는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회수금액으로 따지면 25%, 노무현 정부는 4%, 광물자원공사는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는 9%, 가스공사는 노무현 65%, 이명박이 23%, 이렇게 해서 보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56건에 총 4조 3,10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지금 현재 7,872억 원, 18.2%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율을 보면은 MB정부는 62건에 32조 4천, 액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회수는 6조 9천, 200억 정도에서 21.3% 회수율 금액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MB정부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자원개발이 어느 정부가 더 성공적이었다. 또 이제 또 여러 가지 실패를 이렇게 단순히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해서 정책들이 이렇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물자원공사 사장님, 네. 암바토비에 보면 니켈도 보면은 지금 현재 2조 300가량 투자해서 지금 회수액인데 자료를 보니까 273억 원이에요. 이 자료는 제가 앞서 이렇게 제시한 자료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산업부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회수건수는 회수금액이 발생한 사건수를 한 것이고, 그래서 이원실에서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향후에 매각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암바토비는? 암바토비는 이제 2022년까지 매각하도록,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사장님, 볼리비아 리튬 광산은 광물공사와 포스코 개발한 포기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포기한 이후에 볼리비아 리튬 광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뭐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리튬 광산을 중국에서 인수한 걸로 이렇게 제가 보도해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그 주요 국가가 이제 4천혁명 시대에 맞아서 소위 말해서 자원 전쟁에 이렇게 나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광물 자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 자원 개발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또 불확실하고 투자 횟수가 작년에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은 안 된다. 또 한편은 공기업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물자원공사 개발사장 자원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리면은 새 정부 들어서 코발트나 리튬, 히토리오 등 주요 광물 해외 자원 개발을 시작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4차 산업과 관련한 필수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서희공사 잠빌광구 손실 현황도 보면은 당초에는 2007년도 6월 달에 참사 계획서에 보면은 4,900 배럴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철수가 오시면 9,700만 배럴을 해서 이게 철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측에 머니투데이에서 얘기한 현 정부가 5년 쓸 수 있는 해외 유전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국가에너지자문회의를 토의할 때에 민간기업 대표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이 지금보다 2, 3배 더 해외 현장을 띄워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뛰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광물자원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천빌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매장량을 확인을 했지만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철수를 하는 광고인데요. 역시 아까 각계원 의원님 말대로 우리 해외 자원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반성은 하고, 그 대신 그 앞으로의 성장 지속성을 위해서 석유개발 사업은 좀 지속돼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제가 석유개발공사에 우리 기획예산부문자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 광물자원공사 사장께서 앞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에너지 자원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대원 의원님께서 이제 이전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대비 이제 회수율 또 회수 금액을 자료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2017년 6월 현재 그 자원 관련 세계사의 회수율 표입니다. 총 회수율은 지금 38%에 불과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07년 이전 추진 사업, 즉 참여정부 때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92%, 그리고 08년 이후 이명박 정부 이후에 추진했던 사업이 21%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 곽대원 의원님께서는 이명박 정부 이후 추진 사업의 회수율은 정확합니다. 석유공사가 22%, 강물공사 9%, 가스공사 23%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참여정부 자료가 석유공사가 4%라고 했는데 석유공사 맞습니까? 참여정부 때 추진했던 사업이 회수율이 4%입니까? 107%라고 저희는 자료를 받았는데 4%입니까? 107%입니까? 그러면 강물공사 7%라고 하셨는데 7%입니까? 11%입니까?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스공사는요? 저희도 좀 확인 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지금 이 자료는 각 공사로부터 산자부에서 자료를 받아서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오늘 국감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사실관계가 정확히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정확히 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여러분들께서 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게 기존 해외 자원개발의 대규모 손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이제 저질러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적폐라고 얘기를 할 때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 일이 왜 생겼는지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지 않으면 다시 또 이 일이 생긴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원 3사도 마찬가지로 지금 해외 자원 개발에서 무려 13조 6천억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13조 원이 넘는 돈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진상규명이 돼야 되는데 그동안 보면은 전 정부에서 국정조사 한 번, 감사원 감사 3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게 이번 감사 과정에서도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에서도 만일 계속 이런 부분들이 드러난다면 당연히 이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과거에 있었던 일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은폐와 왜곡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석유공사 그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가 4조고 보정 2조까지 해서 6조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영업이익만도 벌써 2조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 좀 보여주십시오. 하베스트 영업 손실만 20억 불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영업 이익만도 현재까지 2조입니다. 근데 이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매년 이 외부 회계법인에다가 투자 횟수나 손상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청산을 할 건지 존속을 할 건지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올해 2월 달에 석유공사는 한영에서 손상 검토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예, 이게 한영에서 받은 그 손상 검토 보고서 표지입니다. 이 보고서조차도 관련 자료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상 횟수액을 산정하는 산식입니다. 매장량에다 유가를 곱하고 비용을 뺀 다음에 할인율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인율이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감가상각 같은 거 아닙니까? 매년 할인율을 까게 되어 있는데 조금씩 삭감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존속 가치가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석유공사에서 의뢰한 한영에서 할인율을 10%로 적용을 했는데요. 이 할인율 산정할 때 그 할인율 산정의 데이터는 하베스트와 동일 업종의 유사 회사들의 데이터를 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영에서는 6개사의 데이터를 대입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6개사는 위에 있는 겁니다. 이 6개사의 데이터를 산정을 할 때 전체 평균이 아니라 그 최고치와 최저치 2개사를 빼고 가운데 2개사의 평균을 선택을 했습니다. 전체 평균을 하게 되면은 이것보다는 할인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문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유사 회사가 6개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것만도 상장된 회사가 3개사를 더 찾아냈습니다. 이 3개사를 석유공사에 왜 뺐는지를 물어보니까 소위 말하는 할인율이 높게 나오는 데이터 값이 높게 나와서 뺐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에 비해서. 근데 예를 들어 이 3개사까지 다 포함시켜서 중간값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 자료에 보는 대로 이 데이터를 적용하게 되면은 회수 가능액이 존속 가치가 한영에서는 2.5억 불 플러스라고 했는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마이너스 5억 불이 되게 됩니다. 이 할인율뿐만 아니고요. 유가 산정의 문제도 있습니다. 유가도 현재 50불 정도인데 유가 전망을 아까 우리 그 석유공사 본부장님께서 4개사의 유가를 적용한다고 하셨죠? 저희들은 그 4개 기간의 유가를 참고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 이번에도 4개사를 적용하신 거죠? 4개사의 유가를 참조해서 적용하신 거죠? 예, 여러 피라세라 여러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4개사가 우드 맥켄지, EIA, 세라피라입니다. 근데 이번에 한영에서 적용할 때는 4개사 전체의 평균이거나 또는 뭐 그 최고치, 최저치를 뺀 평균은 이런 방식이 아니고 우드 맥켄지는 496불, 그 다음에 세라가 211불, 이 2개의 평균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보수적으로 나온 피라가 132불이고 EIA는 267불입니다. 이 전체 4개를 평균을 하게 되면 무려 155불이나 차이가 납니다. 문제는 이 2개의 평균을 적용해 달라는 게 한영에서 한 게 아니라 석유공사에서 요구를 했어요. 그렇죠? 이걸 적용해 달라고 석유공사에 요구하신 거죠?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예, 아니요로만 더. 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요구를 안 했다고요? 예. 요구? 요구했어요? 요구했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석유공사에서 요구한 데이터를 적용해서 투자 횟수액을 부풀린 거예요. 손실이 나서 보수적으로 접근해도 지금 이런 식으로 투자 횟수액을 부풀려서 존속 가치를 플러스로 만들어놓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대외 자원 개발의 수치가 기준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정확히 감사원 감사한테 발표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앞으로도 존속할 것이 행사할 것에 대해서 정확한 분배를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성은 하고 그 대신 그 앞으로의 성장 지수성을 위해서 석유개발 사업은 좀 지속돼야 된다는 견해를 갖고 제가 석유개발공사의 우리 기획예산본부장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거는 광물자원공사 사장께서 앞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에너지 자원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가지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곽대원 의원님께서 이제 이전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대비 이제 회수율 또 회수 금액을 자료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2017년 6월 현재 그 자원 관련 세계사의 회수율 표입니다. 총 회수율은 지금 38%에 불과하고요. 근데 그 중에서 07년 이전 추진 사업, 즉 참여정부 때까지 추진했던 사업이 92%, 그리고 08년 이후 지금은 뭐 다 철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리튬 광산을 중국에서 인수한 걸로 이렇게 제가 보도해 왔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 그 주요 국가가 이제 4천혁명 시대에 맞아서 소위 말해서 자원 전쟁에 이렇게 나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광물 자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이 자원 개발 사업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고 또 불확실하고 투자 횟수가 작년에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또 한편은 공기업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아서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광물자원공사 자원공사 사장님께 말씀드리면은 새 정부 들어서 코발트나 리튬, 히토리움 등 주요 광물 해외 자원 개발을 시작했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4차 산업 관련한 필수 그 핵심 광물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또 한 가지 이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서희공사 잠빌광구 손실 현황도 보면은 당초에는 2007년도 6월 달에 참사 계획서에 보면은 4,900 배럴이 매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 철수가 오시면 9,700만 배럴을 해서 이게 철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측에 머니투데이에서 얘기한 현 정부가 5년 쓸 수 있는 해외 유전을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보면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국가에너지 자문회의를 토의할 때에 민간기업 대표들이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대통령과 총리, 장관 등이 지금보다 2, 3배 더 해외 현장을 띄워줬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도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뛰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광물자원공사 사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해 주십시오. 네, 천빌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매장량을 확인을 했지만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철수라는 강구인데요. 역시 아까 각계원 의원님 말대로 우리 해외 자원은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쨌든 반성은 어느 정부가 더 성공적이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이렇게 단순히 평가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제에 관해서 이제 새로운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해서 정책들이 이렇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광물자원공사 사장님, 네. 암바토비에 보면 니켈도 보면은 지금 현재 2조 300가량 투자해서 지금 회수액인데 자료를 보니까 273억 원이에요. 이 자료는 제가 앞서 이렇게 제시한 자료는 해외 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산업부 신고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회수건수는 회수금액이 발생한 사건수로 한 것이고, 그래서 이원실에서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까 향후에 매각할 계획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암바토비는? 암바토비는 이제 2022년까지 매각하도록,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사장님, 볼리비아 리튬 광산은 광물공사와 포스코 개발한 포기한 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포기한 이후에 볼리비아 리튬 광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한번 보시죠.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석유공사에서는 물론 건수는 노무현 정부 더 많습니다만 투자액에는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회수금액으로 따지면 22%, 노무현 정부 4%, 광물자원공사는 노무현 정부 7%, 이명박 정부는 9%, 가스공사는 노무현 65%, 이명박이 23% 이렇게 해서 보면은 노무현 정부에서는 56건에 총 4조 3,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현재 7,872억 원, 18.2% 이렇게 회수를 했습니다. 회수율을 보면은 MB 정부는 62건에 32조 4천, 액수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회수는 6조 9천 200억 정도에서 21.3% 회수율 금액으로 따지면은 오히려 MB 정부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자원개발이